자, 오늘의 굿닥터 나와 계십니다. 현대인의 어깨 건강 지킴이 이수건 원장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원장님 반갑습니다. 요즘 뭐 테니스 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시고 골프 치시는 분들도 계속해서 이제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데 이런 이제 야외 스포츠 즐기시는 분들이 많으면서 5, 60대 어깨 통증 호소하는 환자분들이 많으시다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한국 분들이 많이 일반인들도 테니스, 배드민턴, 그다음에 탁구 같은 네. 상지와 이제 어깨를 많이 사용하는 레저 스포츠를 하는 그 활동량이 늘어나면서 이 그래프에서 보시다시피 매년 이렇게 외래로 어깨가 아프셔서 방문하시는 환자의 수가 꾸준히 좀 늘어나고 있습니다. 급격하게 좀 늘고 있는 걸 저희가 그래프로 눈으로 좀 확인이 할 수가 있었고요. 네. 남녀 성비에도 좀 차이가 있나요? 어떤가요? 남녀 성비에는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네. 남녀 성비보다는 이 나이대가 나이대. 그래프에서 보다시피 그렇죠. 한 40대 한 중후반부터 네. 50대, 60대 환자가 제일 많으시고요. 그건 아마 이제 우리나라가 또 이제 기대 수명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쵸. 우리나라가 이제 OECD상 여성분들은 거의 뭐 1, 2위를 하고요. 기대 수명이. 남성분들도 한 10등에 들기 때문에 네. 그래도 아무래도 나이가 더 오래 사실수록 어깨 통증도 많이 호소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그래프에서 보시다시피 40대 중반부터 꾸준히 60대까지 증가했다가 이제 70, 80대 되면 조금 줄지만 이제 환자의 수가 많이 좀 늘어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어깨 통증 호소하는 많은 분들 중에서 이제 회전근개 파열, 이런 회전근개 증후군 때문에 병원을 찾으시는 환자의 수가 이렇게 크게 늘고 있음을 저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었는데요. 회전근개 증후군 정확하게 어떤 질환인지 좀 살펴볼까요? 예. 그래서 회전근개 증후군이란 일단은 어깨 관절을 안정화시키는 회전 근육이라는 4가지 근육이 있습니다. 큰 근육 안쪽에 깊숙이 뼈를 감싸고 동그랗게 감싸고 있는 4가지 근육을 회전근개 근육들이라고 합니다. 네. 이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첫 번째 극상근은 위쪽에 있는 회전근으로서 이제 팔을 이렇게 들 때 작용하는 회전근이고요. 앞에 있는 견갑하근이 있습니다. 견갑하근 우리가 팔을 안쪽으로 내 몸 쪽으로 이렇게 돌릴 때 수평으로 내회전을 시켜주는 회전근육이고 마지막 가운데 사진을 보면 극하근과 소형 원근이 있는데 네. 이 회전근들은 반대로 바깥쪽으로 내 몸에서 팔을 바깥쪽으로 회전시킬 때 적용하는 근육들입니다. 이 근육들에 발생하는 여러 가지 질환들을 통틀어서 회전근개 증후군이라 하는데 주로 극상근이 제일 많이 손상이 됩니다. 네. 그 이유는 극상근은 중력을 이겨서 들어야 되기 때문에 가장 더 빨리 손상이 되고 또 사진을 보시면은 뼈 사이에 끼어 있어가지고 뼈 사이에 끼면서 반복적인 사용에 의한 손상이 가장 큰 회전근 근육 힘줄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어깨 근육 힘줄 이제 이게 망가졌을 때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다른지 저희가 이제 내시경 사진을 보면서 좀 비교해 보도록 할게요. 네. 그래서 이 사진을 보시면은 왼쪽 화면에 써 있다시피 정상 회전근과 오른쪽 화면에 완전히 파열된 회전근을 보시면은 좀 아실 텐데요. 네, 이게 MRI 사진인가요? 네. 시커먼 그림이 MRI 사진이고 네. 그 옆에 이제 동그란 그림이 네. 관절경으로 실제 어. 그 MRI 환자분을 들여다본 사진입니다. 네. 왼쪽
MRI를 보면은 이분은 회전 근육이 정상인 20대 남자분이셨고요. 보면은 MRI상에서 회전 근육이 저 노란 화살표처럼 시커멓게 딱 뼈에 붙는 게 보입니다. 네. 반대로 오른쪽 MRI는 50대 남자분이신데 다치지도 않으셨는데 어깨가 잘 안 올라가서 검사해봤더니 저렇게 빨간색 동그라미 속에 하얀색 부분이 네. 힘줄이 터져가지고 없는 부분입니다. 아. 힘줄이 있어야 될 부분에 힘줄이 터져서 안쪽으로 이렇게 말려 들어가다 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빈 공간이 이제 실제로 관절경을 들여다 보면은 오른쪽에 동그란 사진에서 보다시피 하얗게 덮여 있어야 할 부분이 이렇게 들려가지고 이렇게 파열된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래서 일단 하얗게 보이는 게 좀 이제 잘못된 거네요. 이제 없다라는 뜻이고 검게 회전근개가 잘 보여야 되는 게 이제 정상이고요. 그래서 이제 어깨 이게 회전근개 파열이 됐을 때 우리가 어떤 증상들 좀 있을 수 있을까요? 예, 그래서 가장 흔한 증상은 이제 어깨가 아프다고 오시겠죠. 근데 자세히 들어보면은 이제 어깨가 언제 아프시냐면 주로 팔을 들 때 아프다고 하시고 네. 또는 팔을 돌리실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회전 근육이다 보니까 많이 아프다고 하십니다. 네. 또한 밤에 아파가지고 잘 깨신다고 표현들을 하시고요. 그리고 오래되면은 팔을 들 때 힘이 좀 빠진 느낌이 들고 또 치료 안 하고 오랫동안 방치하신 분들은 나중에는 팔을 아예 못 드신다고 내원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왜 이렇게 회전근개가 파열되는지 그 원인도 좀 궁금해요. 무리하게 사용했을 때만 그런 건지 아니면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좀 올 수 있는 질환인지요. 그래서 회전근개 증후군이라고 이제 진단을 요즘에 많이 하는데요. 네. 예전에는 회전근개 파열이라고 많이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파열이라고 진단명이 붙다 보니까 환자분들도 다쳐서 그런 거 아니냐 많이 생각하시는데 네. 요즘에는 이 단순한 일회성 손상보다는 이제 반복적인 사용에 의한 퇴행성 변화로 인해서 서서히 진행해서 파열까지 이른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요 표에서 보시다시피 심지어는 20대, 30대에서부터 시작을 하는데 증상은 심하게 안 나타나지만 처음에는 이제 힘줄이 조금 많이 사용하다 보면은 붙게 되고 조금 약해지다가 이제 보통 한 40대, 50대로 들어가면서 힘줄이 딱딱해지고 이제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약간 너덜너덜 하얗게 그런 변화가 생깁니다. 그러다가 이제 더 진행을 하게 되면은 아예 힘줄이 뼈에 붙는 부착부에서 완전히 끊어지는 완전 파열로 진행하게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래서 회전근개 파열이 이렇게 단계별로 진행이 되는 거 저희가 좀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수건 원장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겪는 흔한 통증이지만 이 정확한 원인을 또 알기가 어려워서 치료 또한 까다로울 수 있는 어깨 통증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고요. 지긋지긋한 어깨 통증으로 고생하고 계시거나 또 고민 있는 분들이라면 02-6677-0012번, 02-6677-0012번으로 전화 주셔서 이수건 원장님과 한번 상담을 받아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직접 전화 연결이 좀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은 사연만 남겨주셔도 저희가 상담 도와드리니까요. 부담 갖지 마시고 지금 바로 전화 주세요. 자, 많은 분들이 전화 상담 참여해주고 계십니다. 접수 상황 잠시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60대 여성분이 전화를 주셨네요. 주부라고 하셨고요. 어깨 관절염으로 움직이는 게 불편하고 약을 먹지 않으면 많이 좀 아픕니다라고 하셨고 진통제 드시고 계시고 파스 정도 사용해 보셨고 이 다음 단계 치료는 아직은 해보시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어떻게 좀 다음 단계 치료가 필요할까요, 원장님? 이제 60대 주부신 것 같고 이제 관절염을 진단을 받으셨다면은 약을 드셔보셨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약을 드셔보시고 일상생활 네. 가능하면 괜찮은데 지금처럼 이제 계속 좀 아프신다고 하면은 네. 제가 봤을 때는 저는 주사 치료가 조금 더 통증을 조절하고 관절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관절염인지 진단이 맞는지를 우선 확인해 보는 게 좋을 것 같기도 하고요. 무릎 관절이랑은 조금 다르게 네. 어깨 관절은 체중을 부하, 즉 우리 무게를 받쳐주는 관절은 아닙니다. 그래서 무릎은 연골이랑 뼈가 많이 손상이 되는 반면 어깨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힘줄이 조금 더 먼저 손상이 되는 관절이기 때문에 관절염보다는 힘줄염이 더 많이 생기는 관절이라서 네. 진단이 맞는지도 한번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네. 자, 지금 상담해 주신 내용 잘 기억해 두셨다가 치료 계획 잘 세워보셨으면 좋겠고요. 또 다음 사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40대 남성분이 전화를 주셨어요.
네. 자, 어깨에서 딸깍 소리가 나고 가만히 있어도 통증이 느껴집니다라고 해주셨고요. 아직 치료 받으신 이력은 없으신데요. 이분은 일단 소리가 난다면 병원에 좀 가봐야 될지 걱정이 되셔서 전화를 주신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환자분들이 많이 물어보시는 게 어깨 아니더라도 뭐 관절에 소리가 난다. 이게 뭐 걱정해야 되냐 많이 여쭤보시는데 통증이 동반되지 않은 소리 나는 거는 큰 문제가 없는데 방금 네. 표현하신 것처럼 가만히 있어 통증이 있는 경우는 한번 가보시는 게 좋고요. 주로 요 40대 남자분에서 날 수 있는 어깨 소리는 보통은 우리가 이 뽀빠이 근육의 힘줄 하나가 어깨로 들어갑니다. 이두장근이. 그 힘줄이 우리가 이렇게 뭐 공을 던지거나 또는 요 나이 때 남자분들이 많이 하는 벤치프레스를 하거나 이럴 때 좀 손상이 될 수 있는 힘줄입니다. 네. 그 힘줄이 원래 위치에서 조금씩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특히 견갑하근 파열과 동반된 경우는 움직이면서 깔딱깔딱 소리가 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경우는 심하지 않으면 운동 치료로 교정을 해보는 거고요. 심한 경우는 통증이 또 반복적으로 호전되지 않고 재발하는 경우는 수술적인 치료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참고하셔서 치료 잘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상담 전화 발짝 열려 있고요. 02-6677-0012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전화 하나 연결이 되어 있다고 하니까요.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전화 주신 분 연세 어떻게 되실까요? 75세요. 네, 70 되시고 지금 이제 어깨가 어떻게 불편하신지 이수광 원장님과 인사 나눠주시고요. 여러 가지 증상들 설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어느 제가 쪽? 허리가 무척 아파요. 옛날에 3년 전에 허리 비수술 받은 적이 있었고요. 지금 허리가 무척 아픈데 요 한 달 전부터 갑자기 어깨 쪽지가 왼쪽 어깨 쪽지가 굉장히 아프거든요. 이게 네. 이제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좀 상담 좀 하려고요. 허리에서 관련이 있는 건지 아니면 어깨 쪽지만 그냥 무슨 저기가 있는 건지 상담해 줬으면 좋겠어요. 네, 왼쪽 어깨 축지가 아프다 하셨는데 아프신 게 보통 팔을 들 때 많이 아프신가요? 그냥 가만히 계실 때도 아프신가요? 가만히 있을 땐 괜찮고요. 네, 이 바른 쪽 팔을 이 목에 이렇게 깊게 해도 아무 이상 없어요. 근데 왼쪽 팔을 왼쪽에서 이제 목을 감쌀 때 감싸지를 못해요. 통증이 와가지고 어깨 네. 쪽지에. 그리고 혹시 팔이랑 이렇게 손까지 이렇게 전기가 오듯이 찌릿찌릿 저린 증상은 없으신가요? 저 손까지 오는 건 없고요. 네, 그냥 저기 팔쪽 어깨 쪽지하고 팔 근육 있죠. 알통 있는데 네, 거기까지만 통증이 있어요. 네. 이제 물론 검사를 자세히 해봐야 아시겠지만 아마 지금 증상을 들어봐서는 회전근개 증후군 또는 파열 때문에도 아프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아무 운동도 안 하고 아무 이상이 없었는데 갑자기 그러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게 반복적으로 이제 사용하다 보니까 이제 한 70년 동안 이게 팔을 이렇게 어떻게 보면 힘줄은 팔을 이렇게 들었던 거기 때문에 어느 순간 이렇게 이제 힘줄이 약해지면서 끊어지면은 또는 끊어지기 전 단계에 되면은 통증이 좀 심하게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꼭 한번 자세하게 검사를 통해서 우리 회전근 힘줄이 괜찮은지 검사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지금 상담 도와드린 내용 참고하셔서 치료 잘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전화 상담 받아보고 있습니다. 02-6677-0012번, 02-6677-0012번으로 전화 주시면 저희 이수건 원장님과 어깨 통증과 관련돼서 상담을 받아보실 수가 있겠고요. 이게 전화상이다 보니까 보다 명확하게 진단을 내려드리는 데는 어느 정도의 한계가 존재할 수 있다는 점 미리 좀 양해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실시간 시청자 상담은 생방송 도중에만 가능하니까요. 궁금한 점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서둘러서 바로 전화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저희가 이제 회전근개 증후군, 회전근개 파열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었는데 이제 치료법이 좀 궁금합니다. 이게 뭐 파열이 됐다, 약간 끊어졌다라고 생각이 되면 이게 치료가 가능할까라고들 생각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1년에 퇴행성이 조금 진행되는 질환이기 때문에
처음에 젊으신 분들은 그래도 심한 구조적으로 완전히 파열된 경우보다는 부종과 미세한 손상이 있기 때문에 네. 우선은 운동치료, 그다음에 물리치료, 그다음에 통증 심할 때 약물치료만으로도 상당히 증상의 호전이 있을 수 있으며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거를 조금 늦출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큰 치료, 주사치료, 수술적 치료 아니더라도 초창기에는 잘 관리가 되고요. 다만 이제 급성기 이런 회전근 힘줄염이 파열을 진행하거나 또는 만성적인 파열이 오래돼가지고 기능적으로 어깨를 사용하지 못하고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을 정도의 제한이 있는 경우는 그런 경우는 조금 더 적극적인 수술적인 치료까지도 고민을 보아야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래서 수술이 이제 필요한 경우도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수술하려면 일단 절개를 해야 되나요, 원장님? 네. 그래서 이제 수술이라고 생각하시면 일반인들은 대부분 이제 수술하면은 절개를 통해서 수술을 한다고 생각하시는데 네. 어느 정도 절개는 필요하지만 특히 30년 전까지만 해도 한 6cm 이상의 절개를 통해서 깊숙이 있는 회전근을 찾아서 일일이 꼬매야 됐습니다. 네. 하지만 내시경, 특히 관절 내시경의 기술이 발달되면서 이 그림에서 보다시피 왼쪽 화면은 이 회전근개 근육을 꼬매기 위해서 한 8cm 정도 절개한 사진이고요. 오른쪽 화면은 절개가 크지 않고 구멍 한 두세 개를 통해서만 깊숙이 관절로 들어가서 필요한 부분만 우리가 수술해서 봉합을 하고 나올 수 있는, 최근에는 대부분 회전근개 파열은 이런 관절 내시경으로 치료가 가능합니다. 정말 많이 달라졌네요. 네. 예, 아무래도 이제 절개가 적을수록 환자 입장에서는 부담이 덜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어깨도 이렇게 무릎처럼 관절경을 이용을 하네요. 어깨 관절 내시경 치료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 들어볼게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무릎 관절 내시경이 제일 보편화된 치료고요. 그 다음에 아마 어깨 관절일 겁니다. 네. 현재는 손목, 발목, 심지어 허리까지도 내시경으로 치료를 많이 하고 있는데 네. 어깨 관절 내시경을 간단히 소개시켜 드리자면은 써 있는 대로 한 4mm밖에 안 되는 조그만 관절 카메라를 통해서 깊숙이 들어가서 화면을 보시면은 이게 4mm밖에 안 되는 카메라로 어깨 관절의 40배를 확대해서 마치 현미경을 어깨를 보다시피 자세하게 모든 구조를 깊숙이 하나 구석구석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미세한 이런 병변들을 찾아내고 또 파열을 정확하게 우리가 판단해서 어떤 파열 양상인지에 따라서 어떤 식으로 봉합을 할지 우리가 결정할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파열된 것도 근육을 손상 안 시키고 딱 힘줄만 다시 봉합하고 나오기 때문에 재활도 빠르고 환자분들이 통증도 덜 느끼게 됩니다. 그렇겠네요. 자, 어깨 관절 내시경 치료에 대해서 설명을 들어봤고요. 환자들마다 치료 효과는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치료든 치료 방법을 결정하기 전에 반드시 신중을 기한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은 지금 우리 가족 건강 지킴이 굿닥터와 함께하는 건강 매거진 시청하고 계십니다. 알쏭달쏭 건강 상식 고민하지 마세요. 건강 매거진 굿닥터가 1대1로 상담해 드립니다. 02-6677-0012번으로 문의하시면 되는데요. 생방송이 진행되는 동안에만 굿닥터와 상담을 도와드리니까요. 02-6677-0012번으로 지금 바로 전화주세요. 유튜브에서 실시간 방송 시청과 다시 보기 시청이 가능합니다. 유튜브에서 건강의 환경을 검색하시면 되는데요. 알짜 건강정보 본방송도, 아쉽게 놓친 다시 보기 방송도 이제 유튜브에서 즐겨보세요. 유튜브 검색창 건강엔 환경입니다.
다양한 의료 정보와 함께 방송이 진행되는 동안 건강 상담도 가능한 시간입니다. 건강 매거진은 유튜브에서도 다시 보기 가능한데요. 유튜브에서 건강엔 한경 검색하시고 많이 찾아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는 비교적 예후가 좋았던 어깨 관절 치료 사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어깨 통증에도 이 최소 침습 관절경 치료가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 한번 만나보도록 할 텐데요. 첫 번째 치료 사례부터 좀 소개해 주실까요? 네. 첫 번째 환자분은 이제 54세 여자 환자분이십니다. 네. 그래서 왼쪽 어깨가 좀 아프셔가지고 7년 전에 다른 병원에서 견봉 성형술, 요 견봉이란 뼈를 좀 깎아내는 수술을 하시고 잘 지내시다가 4년 전부터 좀 아프기 시작하더니 최근에는 좀 너무 아파서 병원을 내원해서 검사를 시행해 봤더니 왼쪽 어깨 회전근이 부착부에서 완전히 끊어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요 부착부를 우리가 이제 수술을 하기로 하고 관절경으로 들어가다 보면은 이렇게 힘줄이 끊어진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원래 요 끝부분이 여기랑 같이 연결돼야 되는데 아. 완전 지금 끊어진 상태인 겁니다. 그러네요. 그래서 이제 수술을 저희가 시행을 하고 MRI를 전과 후를 비교해 보면은 수술 전에 이렇게 파열되었던 흰색 부분이 파열된 부분입니다. 네. 파열됐던 부분들이 잘 당겨와 가지고 부착부에 비교적 잘 붙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부분의 관절 내시경을 보시면은 처음에 파열된 부분을 우리가 정리를 해가지고 원래 부위로 이렇게 특수하게 다시 봉합할 수 있던 첫 번째 사례가 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최소 침습 어깨 관절경 치료 사례 만나보셨고요. 54세 여성분의 사례였습니다. 아주 예후가 좋았던 사례였고 환자들마다 치료 효과는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사례 또 만나볼 텐데요. 이번에도 역시 다른 병원에서 이미 수술을 받으셨던 분이네요. 이게 재수술도 가능한가 봐요? 네, 맞습니다. 이 환자분 같은 경우는 12년 전에 이제 50대 때 회전근개 힘줄의 파열로 수술을 받고 잘 지내셨는데 네. 1년 전에 좀 아쉽게 넘어지시면서 다시 한번 어깨를 살짝 다치셨습니다. 그때부터 아프시더니 이제 호전이 안 돼서 MRI를 촬영해 봤습니다. 여기 이제 이런 수술한 흔적들이 좀 MRI상 보이고요. 나사 같은 게 보이고 근데 힘줄이 봉합한 부위가 말고 그 다른 부위에서도 이렇게 파열된 거를 발견했는데 이게 한번 수술했던 힘줄이서 그런지 좀 크게 이렇게 광범위하게 좀 파열된 거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분도 우리가 크게 절개하지 않고 관절 내시경으로 들어가서 봤더니 예전에 봉합한 힘줄이 이렇게 완전히 다시 끊어졌는데 문제는 한번 끊어진 힘줄이다 보니까 상태가 좀 약한 상태였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힘줄을 다시 꼬매줄 수는 있지만 그런 경우는 힘줄이 안 좋은 상태에서 꼬매주면은 재파열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저희가 힘줄을 도와주기 위해서 인공 힘줄과 같이 봉합을 시행한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그림을 보시면 이게 인공 힘줄이고요. 그 위에 그냥 인공 힘줄만 넣어주는 게 아니라 다시 조금 약해졌지만 본인 힘줄을 같이 이렇게 덮어주면은 네. 튼튼한 새로운 본인의 힘줄이 됩니다. 그렇군요. 이분의 이제 수술 전후 MRI를 보시면은 네. 이제 이렇게 파열됐던 부분들이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진한 색깔이 인공 힘줄과 본인 힘줄이 같이 단단한 새로운 힘줄을 형성하여 재활을 잘 하면은 이제 잘 관절 운동 범위를 회복하면서 사용할 수 있는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네. 자, 64세 여성분의 치료 사례 만나보셨습니다. 예후가 좋았던 사례였고요. 환자들마다 치료 효과는 조금씩 다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회전근개 힘줄이 파열된 치료 사례 조금 더 만나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68세 남성분의 사례가 준비되어 있네요. 네. 이 남성분 같은 경우는 오른쪽 어깨가 아프신 지는 상당히 오래되셨는데 동네 병원에서 그래도 치료받고 주사 맞고 이러면서 괜찮으셔서 좀 잘 지내시다가 네. 이제 최근에는 주사를 맞아도 통증이 호전되지 않고 심지어는 팔을 올리기가 좀 너무 어려워졌다. 그래서 저희 병원에 오셨습니다. 검사를 해봤더니 예상보다 조금 더 심한 이 파열이 발견되었고요. 요 화면을 보시면은 이 힘줄이 사실은 여기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말려 들어간 겁니다. 이걸 제가 한번 시청자분들에게 정상 힘줄을 좀 보여주시고 갖다 놨는데 이렇게 진한 힘줄이 보여야 되는데 오래된 파열로 이렇게 안쪽으로 말려 들어가셨던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우리가 두 가지
치료 방법이 있는데 인공관절을 할 수도 있고요. 또는 인공힘줄로 보강하는 수술을 할 수도 있습니다. 환자는 68세고 요즘엔 아까 말씀드린 기대수명이 우리나라가 한 80대, 90대까지 사시기 때문에 인공관절보다는 환자가 인공힘줄로 결정을 내리셔가지고 네. 우리가 이렇게 인공힘줄과 본인 힘줄을 잘 봉합하였는데 이렇게 오래된 파열 같은 경우는 힘줄을 이렇게 잡아 당겨서 원위치로 시키려고 해도 안 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저희가 인공힘줄과 본인 힘줄 같이 보강시키면은 수술 전과 후 MRI 보여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자세히 보시면 위에 덮어준 힘줄이 없다 보니까 네. 이 동그란 뼈가 조금 이렇게 올라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 그러면은 팔을 들게 더 힘들어지거든요. 충돌하는 통증도 있고요. 근데 인공힘줄을 넣어주면은 다시 동그란 뼈가 조금 내려온 게 보입니다. 그러네요. 이렇게 되면 이 큰 삼각 근육이 팔을 드는데 조금 더 쉽게 들 수 있고요. 충돌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통증도 조절이 잘 돼서 이분은 재활을 한 3개월 동안 하고 지금은 어깨를 잘 사용하고 계십니다. 네. 좋습니다. 68세 남성분의 치료 사례 만나봤고요. 환자들마다 치료 효과는 조금씩 다를 수가 있겠습니다. 저희가 최소 침수 어깨 관절경 치료 사례들 지금 만나보고 있었고요. 이것은 다양한 이제 어깨 관절 치료법 중에 하나라는 점 말씀을 드리고요. 모든 치료는 정확한 진단 후에 환자의 증상과 상태에 맞게 적절하게 선택을 해야 된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수건 원장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겪는 흔한 통증이지만 정확한 원인을 알기 어려워 치료가 결코 쉽지만은 않은 어깨 통증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고요. 방송 보고 계신 분들 중에서 어깨 통증과 관련해서 고민, 궁금한 점 있으시다면 상담 전화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2-6677-0012번, 02-6677-0012번 상담 전화 활짝 열려 있습니다. 자, 저희 지금 전화로 사연 남겨주신 분이 계셔서 바로 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60대 남성분이라고 하셨고요. 자영업하고 계시다고 하셨습니다. 50견으로 팔을 제대로 올릴 수가 없습니다라고 해주셨고 밤에 잠을 자기가 좀 힘들다라고 하셨어요. 물리치료 정도만 받아본 적이 있으시고 아직 그 외의 치료는 시작하지 않으신 것 같은데요. 이제 좀 다음 단계 치료법이 좀 필요할까요, 원장님? 네, 그래서 50견이라는 진단을 받으셨으면은 일단은 어깨가 본인이 들어도 잘 안 올라가실 거고 또는 뭐 가족이나 또는 의사가 들어도 안 올라가는 경우는 우리가 50견이라 진단을 합니다. 한 가지 50견이라 진단 받으셨을 때 저희가 항상 환자분한테 말씀드리는 거는 순수하게 다른 원인이 없는 어깨 관절막이 정말 굳어가지고 생기는 50견이 있고요. 2차적으로 회전근개 증후군의 퇴행과 또는 염증 때문에 또는 이두장근 힘줄의 문제 때문에 2차적으로 어깨가 아파서 사용하지 않으셔서 생기는 50견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네. 원인을 해결하지 않으면은 그쵸. 50견도 잘 좋아지지 않습니다. 정확한 진단을 통해서 순수한 50견인 경우는 다행히 물리치료, 운동치료를 열심히 하시면은 돌아온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하지만 2차적으로 힘줄에 파열이 있거나 또는 이두장근 힘줄에 문제인 상태에서 그거를 모르고 지나간 50견 환자분들은 상당히 오랫동안 해결 안 되고 고생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래서 일단 원인을 정확하게 찾는 게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고요. 병원에 찾아서 이제 정밀 검사하게 되면 보통 초음파 사진만으로도 검사 가능한가 아니면 MRI를 반드시 촬영을 해야 될까요? 그래서 1차적으로는 이제 정형외과, 특히 동네 병원 가시면 초음파를 많이 봐주시면은 네. 심한 파열은 어느 정도 발견이 됩니다. 특히 힘줄의 염증들은 잘 보입니다. 초음파로. 하지만 미세한 파열과 자세한 해부학적인 이런 구조들은 초음파만으로는 조금 정확한 진단이 안 되는 경우가 아쉽게도 좀 많습니다. 네. 그런 경우는 MRI 촬영을 특히 어깨가 오래 아프신 분들은 꼭 촬영할 것을 저희가 권유를 드립니다. 네, 좋습니다. 정확하게 원인을 알아야지만 또 치료가 가능할 테니까요. 정밀 검사 받아보시기를 추천을 해주셨습니다. 자, 계속해서 저희 상담 전화 활짝 열려 있습니다. 02-6677-0012번, 02-6677-0012번으로 상담 전화 주시면 되겠고요. 직접 전화 연결이 좀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사연만 남겨주셔도 저희가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시간 시청자 상담은 생방송 도중에만 가능하니까요. 이 점도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계속해서 예후가 좋았던 치료 사례들 조금 더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엑스레이 사진이 있네요. 네, 64세 여자 환자분이신데요. 이분은 양쪽 어깨가 다 아프셔가지고 사실 예전부터 이렇게 좀 통증이 심해서 병원 다니시면서 좀 수술도 권유를 받았다고 하셨습니다. 엑스레이부터 보여드리는 거는
이분 양쪽 어깨 다 안 좋으시긴 했지만 네. 엑스레이만 봐도 왼쪽 어깨랑 오른쪽 어깨를 보시면은 차이를 좀 아시겠나요? 모양이 조금 달라요. 네, 좀 그래서 위에 뼈와 가까이 있고 좀 떨어져 있고. 맞습니다. 네. 그래서 왼쪽 어깨는 그래도 조금 변형은 생겼지만 견갑골의 견봉과 상완골의 간격이 좀 유지는 되고 네네. 있습니다. 하지만 오른쪽 어깨는 마치 줄이 너무 친하게 붙어 있습니다. 거의 붙어 있는데요. 요거는 붙어 있는 게 좋지가 않습니다. 아. 이런 경우는 자세히 검사를 해봐서 보면은 우리가 이제 이게 왜 떨어져 나갔냐면은 이 힘줄이 중간에 파열돼서 말려들어서 그렇습니다. 아. 이런 경우는 우리가 인공 힘줄로 다시 재현해주면은 수술 후 보면 다시 공간이 이렇게 생긴 게 오, 보일 수 있습니다. 이 같은 분의 사진이잖아요. 네, 수술 예. 전후고 이분의 MRI를 좀 보여드려 보겠습니다. 네. 이게 수술 전 MRI 보면 마찬가지 동그란 뼈와 견갑골이 붙어 있는 게 보입니다. 이런 경우 64세고 힘줄이 안쪽으로 너무 말려 들어가서 단순하게 봉합은 안 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어깨 전문의도 고민을 합니다. 인공관절을 해드려야 될지 아니면 다른 조금 재생술을 해볼지를 보는 건데 네. 문제는 젊으셔가지고 인공관절하기는 조금 젊다고 제가 판단해서 환자분하고 좀 심도 있게 상의해서 인공 힘줄로 치료를 하기로 했던 환자입니다. 수술 전에 보면은 요 힘줄이 원래 여기 붙어 있어야 되는데 여기까지 말려 들어간 게 지금 요 힘줄입니다. 너무 오래돼가지고 당겨오지도 않고 다만 자세히 보시면 연골은 그래도 비교적 건강하셔서 이걸 다 잘라버리고 인공관절하기는 좀 아까운 분이셨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두꺼운 인공 힘줄로 이렇게 재건술을 해드렸습니다. 본인 힘줄이 많지 않아서 많이 봉합 못했지만 자세히 보시면은 엑스레이를 생각해 보시면 왜 수술 전후 공간이 생긴지를 좀 아실 수 그러네요. 있을 겁니다. 네. 이런 인공 힘줄을 넣어주리고 본인 힘줄 최대한 그래도 그냥 버리지 않고 살려내서 같이 봉합하고 이분은 수술하기 전에 어깨를 못 드셨습니다. 아예. 근데 수술하고 다행히 지금은 어깨 들고 일상생활이 가능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네, 좋습니다. 최소 침습 어깨 관절경 치료를 받고 예후가 좋아진 64세 여성분의 치료 사례 만나보셨습니다. 환자들마다 치료 효과는 조금씩 다를 수 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인공관절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어깨도 무릎처럼 인공관절 수술을 좀 많이 하나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인공관절은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무릎 같은 경우는 우리가 무게를 받쳐주고 버텨줘야 되는 관절이다 보니까 맞아요. 연골과 뼈가 상당한 손상을 받습니다. 반면에 어깨는 우리가 이렇게 하중을 받는 관절이 아니다 보니까 뼈와 연골의 손상이 심하게 되진 않습니다. 그래서 무릎만큼 인공관절을 많이 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힘줄 손상이 오래되거나 또는 다른 류마티스 관절염이 있거나 관절 1차적인 관절염이 생긴 분들은 인공관절을 해서 좋은 결과를 또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럼 그런 사례 하나 더 만나보도록 할 네. 텐데요. 70세 남성분의 사례네요. 그래서 이분은 저희가 이제 오른쪽 어깨를 예전에 한번 회전근 파열로 수술 받으시고 재파열돼 가지고 버티시다가 이제 너무 아파가지고 힘줄이 더 없고 연골이 상해가지고 오른쪽 어깨를 사실은 저한테 인공관절을 받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5년 잘 사용하시다가 저한테 조금 5년 안 오시다가 5년 지나서 오셨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오른쪽 어깨 때문에 오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왼쪽이 아프시다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왼쪽도 본인이 궁금한 거는 이제 좀 수술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떤 걸 하는지 맞을지 궁금하다. 그래서 저희가 검사부터 해봅시다. 그래서 MRI를 촬영했습니다. 촬영해봤더니 예상대로 좀 힘줄이 안 좋고 말려 들어가고 관절염도 조금 진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민을 저희가 좀 해봤던 게 70세시고 이제 관절염도 오지만 오른쪽은 이미 어깨에 인공관절 했고 그렇죠. 환자분한테 우리가 상담을 해드려서 이번에는 본인은 그래도 좀 한번 살려보고 싶다. 그래서 저희가 인공관절을 당장 하지는 않고요. 이렇게 인공 힘줄로 좀 덮어놨. 그러니까 아까랑 좀 비슷하죠. 올라갔던 그러네요. 뼈가 다시 좀 이렇게 눌러주면은 간격이 좀 예, 생겼어요. 관절을 조금 우리가 살려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어떻게 보면 이 환자가 좀 비교하고 설명하기 드려 좀 쉬워서 제가 보여드리는데 이분이 이제 수술 후 재활하고의 모습입니다. 이제 보시면은 오른쪽 어깨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파열로 인공관절한 어깨시고요. 왼쪽 어깨가 인공 힘줄, 뼈를 잘라내지 않고 우리가 최대한 관절을 보존한 어깨입니다. 자세히 보시면은 만세, 팔을 드는 동작은 양쪽이 다 비슷하게 잘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뒤로. 조금 차이가 나는 게 뭐냐면은 네. 오른쪽 인공관절한 어깨는
이 운동 범위가 좀 제한이 옵니다. 그러네요. 하지만 인공 힘줄 한 어깨는 운동 범위가 거의 100% 돌아옵니다. 그래서 환자분한테 항상 설명을 드립니다. 다만 장기적으로 보면은 인공 관절한 어깨를 조금 덜 아파하시는 것 같아요. 재활도 빠르고. 그래서 이런 걸 환자분한테 모든 옵션을 다 자세히 설명드리고 네. 환자분 나이랑 환자분들이 기대하는 수술 후에 생활이랑 그쵸. 이런 거를 감안하고 항상 우리가 수술을 같이 환자랑 같이 우리가 결정을 합니다. 네, 좋습니다. 최소 침습 어깨 관절경 치료를 받고 예후가 좋아진 70세 남성분의 치료 사례 만나보셨습니다. 환자들마다 치료관 조금씩 다를 수 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이승호 원장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흔하게 겪는 통증이지만 또 치료가 까다로워서 좀 어려운 그런 치료가 쉽지 않은 어깨 통증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고요. 병원에 가시기 전에 혹시 궁금한 점 있으시다면 상담 전화 주셔서 상담 받아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02-6677-0012번, 02-6677-0012번 상담 전화 활짝 열려 있습니다. 자, 지금 이제 전화로 상담하시고 사연 남겨주신 분이 계셔서 바로 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0대 남성분 전화를 주셨고요. 한 달 전에 50견과 유착성 관절낭염 수술을 받으셨고 어깨에 계속 시큰거리는 통증이 있어서 전화를 주셨다고 합니다. 이게 한 달이 지났는데 지금 이제 회복되는 과정일 것 같긴 하거든요. 좀 추가적으로 어떤 치료가 더 필요할지 아니면 좀 기다리면 될지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한 달 정도 됐으면은 약간 통증이 조금 남아있을 수 있는 시기라고 봅니다. 통증이 더 심해졌으면은 그건 좀 이상한 거고요. 그러면 한번 MRI 촬영해 보시면 좋겠지만 통증이 좀 줄어든 양상이고 한 달 지나서 약간 남아있는 잔존하는 통증이면은 네. 열심히 물리치료 하시고 통증에 대해서 필요하면 약물 치료, 뭐 중간중간 너무 아프시면 주사 치료 해보는 것도 도움이 되고 이게 아직 한 3개월까지는 수술하고 약간 잔존한 통증들은 보통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더 심해진 통증이면은 정밀 검사가 필요하고요. 통증 양상이 조금 줄어든 양상이면은 계속 재활 과정을 충실히 이행하면 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지금 이제 나아지는 과정이다라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통증이 조금씩이라도 나아지고 있는지 아니면 더 심해지고 있는지를 잘 판단을 하셔서 병원에 다시 가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후가 좋아졌으면 좋겠고요. 계속해서 상담 전화는 활짝 열려 있습니다. 02-6677-0012번, 02-6677-0012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는 계속해서 회전근개 힘줄이 파열된 사례들 조금 더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다음 사례 71세 여성분이시네요. 맞습니다. 이번 사례는 조금 다른 분을 제가 좀 보여드릴 건데요. 이분도 어깨가 아파서 오셨지만 엑스레이를 보면은 조금 다른 게 위로 올라간 것도 똑같이 올라갔지만 네. 정상 오른쪽보다 요 왼쪽 어깨가 조금 생기게 좀 다릅니다. 오른쪽 이 어깨뼈 상완골은 좀 동그랗고 예쁘게 생긴 반면에 네. 이 뼈는 조금 납작해지고 조금 변형이 왔습니다. 왜 변형이 왔는지는 저희가 다음 검사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분은 이미 우리가 3D CT를 촬영해서 뼈가 얼마큼 변한지를 봤는데 이미 골극, 무릎에서도 이런 골극이 관절염도 생기는데 뼈가 변형이 오고 연골이 다 닳아버리신 분이십니다. 이런 경우는 제가 환자분한테 인공힘줄을 설명 안 드립니다. 네. 인공힘줄로 수술을 해드려도 통증이 계속 남아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미 뼈가 다 노출되고 연골이 없기 때문에 인공힘줄 열심히 꼬매드려도 통증이 계속되고 환자가 만족을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제가 환자분한테 71세 나이가 조금 젊긴 하시지만 이제는 인공관절을 할 수밖에 없다고 말씀을 드리고 네. 인공관절을 하고 잘 이제 재활하고 잘 사용하시는 분입니다. 그렇군요. 치료 전과 후 좀 나아진 모습 만나보셨고요. 인공관절 치료 받으신 분의 사례였습니다. 환자들마다 치료 효과는 조금씩 다를 수 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 사례는 73세 남성분이신데 수술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들으셨다고요. 그래서 이분은 조금 더 다르셔가지고 이분도 어깨가 아프셔가지고 오셨는데 이제 오른쪽 어깨가 조금 양쪽이 아프셨는데 오른쪽이 좀 더 아프셨습니다. 엑스레이 보시면 왼쪽도 관절염이 이게 없고 오른쪽 자세히 보시면 뼈가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왜 수술할 수 없냐고 들었냐면은 다음 검사를 보시면은 요게 이분의 3D CT입니다. 뼈가 이렇게 붙어 있으면서 요 견갑골이 거의 이렇게 녹아 있습니다. 납작해 있어가지고 이제 요 3D CT는 정상인 사람을 보면 이렇게 공간이 관절 이렇게 유격이 있어야 되는데 네. 뼈가 붙어 있으니까 병원에서 한 말은 인공관절하기엔 뼈가 너무 약해서 너무 큰 수술이 되기 때문에 그냥 통증이 심하지 않으시면 약말 좀 드시고 버티세요.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네. 환자분은 본인이 너무 아파서 그렇죠. 수술할 수 없냐, 그래서 저희 병원에 내원하셨습니다. 저도 이게 수술은 쉽진 않지만 이런 경우는 MRI를 보시면은 이렇게 힘줄이 회전근개 힘줄이 찢어졌지만 남아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경우는 이제 힘줄을 찢었다고 힘줄을 봉합해주고 하고 이런 수술하면은 환자가 계속 아파하십니다. 이런 경우는 회전근개 힘줄이 문제가 아니라 관절이 이미 다 무너지고 뼈끼리 그렇죠. 부딪힌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가 수술은 쉽진 않았지만 그래도 조심스럽게 잘 접근해서 우리가 인공관절을 치환술을 역행성 인공관절 치환술을 시행해서 그래도 통증이 없어지고 팔을 들면서 생활이 좀 가능했던 비교적 결과가 좋았던 환자분입니다. 네. 참 이런 사례들 보니까 이런 어깨 관절, 인공관절 수술도 그렇고요. 뭐 파열을 봉합한 수술도 그렇고 참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원장님 좀 다시 한번 대단하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렇게 예후가 좋았던 사례 만나봤고요. 환자들마다 치료 효과는 조금씩 다를 수가 있겠습니다. 또 최소 침습, 어깨 관절경 치료는 다양한 치료법 중에 하나라는 점, 그리고 모든 치료는 정확한 진단 후에 환자의 증상과 상태에 맞게 적절하게 선택을 해야 된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는요, Q&A를 통해서 이 통증, 어깨 통증 치료와 관련된 궁금증 하나씩 속 시원하게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궁금증부터 화면으로 보여주시죠. 자, 어깨 힘줄 봉합 수술이 힘들 때 그렇다면 어떤 치료를 해야 하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어떤 치료를 하나요? 우리가 또 이제 통증 없이 좀 버텨야 되니까 어떤 치료라도 좀 받고 싶잖아요, 환자 입장에서는. 맞습니다. 네. 이 질문을 제가 외래에서 상당히 많이 받습니다. 힘줄이 끊어졌는데 이제 수술하실 때 됐습니다 말씀드렸는데 환자분들이 제가 일을 아직은 당장 급하게 못 관둡니다. 겨울까지 버텨야 됩니다. 그런 경우는 상당히 마음이 좀 아픈데 그쵸. 그래도 환자분한테 그냥 가세요 할 수는 없으니까 네. 보통은 저희가 너무 아프시면은 우선은 염증을 조절할 수 있는 주사 치료를 좀 해드리고 그다음에 운동을 통해서 파열의 진행을 막아봅시다. 그리고 가능하실 때 수술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은 그냥 지내시는 것보다 확실하게 통증이 덜 이제 생기시니까 그렇죠. 환자분들이 일상생활이 어느 정도 가능하시고 그다음에 본인이 이제 어느 정도 수술할 수 있는 시기가 될 때까지는 보통은 잘 버티시고 또 파열의 진행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랬던 치료 사례 있으시면 하나 좀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예. 이제 사실은 이제 이분도 81세 남자 환자분이신데 이분도 이제 힘줄이 이게 완전히 끊어졌다고 듣고 다른 병원에서 이제 수술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제 이거를 꼬매 인공힘줄로 가야 되냐, 인공관절로 가야 되냐 이제 많이 고민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사실은 한 1년 동안은 저희가 이제 아프지만 본인이 너무 고민하셔가지고 주사로 이제 통증은 잘 이제 관리하시고 본인도 인공 힘줄 할지 관절 할지 계속 고민하시다가 네. 이제 통증을 잘 지내시다가 이제 더 이상 팔을 못 드니까 결국은 이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인공 관절했습니다. 근데 MRI를 보시면은 마찬가지로 이 힘줄이 없는 상태셨고 뼈가 위로 많이 올라간 상태였습니다. 이분은 나이도 이제 81세로 조금 고령이셨고 환자분이 많이 고생하셨던 게 이제 인공 힘줄을 하면은 좋긴 한데 좀 재활 과정이 힘들고 통증이 인공 관절보다는 조금 남아 있다고 들었다 친구한테 그걸 되게 고민하셨는데 저희가 환자분 같은 경우는 모든 인공 힘줄 관절이 가능합니다. 근데 본인이 말씀하신 대로 인공 힘줄을 하게 되면 재활도 한 3개월 열심히 하셔야 되고 인공 관절보다는 통증이 조금 남아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라고 설명을 드렸더니 그럼 본인은 그냥 인공 관절로 하겠다라고 결정하셨습니다. 네. 이번 같은 경우는 어떻게 환자분이 결정하신 건데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확실히 특히 힘줄 상태가 젊으신 보다는 좀 재생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죠. 인공 힘줄을 넣어드려도 조금 아프다고 좀 젊은 분보다 더 아프다고 좀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65세 이상 심한 심한 회전근 힘줄 파열은 인공 관절을 허락하게끔 우리 보험이 잡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이게 치료가 잘 됐던 그런 치료 사례 소개해 주셨습니다. 이 어깨 인공관절 수술이 꼭 필요한 경우에는 이제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좀 빨리 결정을 해야 될 필요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런 맞습니다. 사례 있으시면 또 소개해 그래서 주실까요? 이제 저희가 항상 수술한 환자 보여드려서 그랬지만 사실은 힘줄이 끊어져도 통증이 없으신 분들도 있으십니다. 그런 분들한테는 제가 무조건 수술하라고 말씀 안 드리고 우선은 근력 운동하라고 말씀드리고
이제 버텨보라 하시는데 이제 팔을 못 들고 통증이 심할 때는 이런 수술들을 해드립니다. 네. 저는 이제 인공관절보다는 좀 힘줄로 많이 가는데 이제 가끔씩 어쩔 수 없이 제가 인공관절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요. 이런 분들이 그런 분들인데 76세 여자 환자분이신데 다치셔가지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오른쪽엔 다르게 왼쪽 어깨가 아이고. 상당히 심하게 골절 부러지신 거죠. 네. 이런 경우도 이제 치료를 잘해야 되는 게 얼핏 그냥 의사 입장에서도 이걸 잘 맞춰주면은 기분은 좋은데 이런 골절을 그냥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힘줄이 안 좋은데 맞춰주면은 어깨가 굳어버리고 통증이 상당히 오래가고 제대로 못 쓰십니다. 결국 나중에 한 3개월, 6개월 지나서 2차 수술한 적이 있기 때문에 고령 환자에서 특히 한 70세 이상 환자에서 심한 상완골의 분쇄 골절은 이런 인공관절을 해드려야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이런 경우는 자세하게 환자한테 설명을 드려야 됩니다. 환자랑 보호자 입장에서는 골절인데 왜 인공관절을 합니까? 그렇죠. 보관절도 마찬가지인데 고령 환자에서는 뼈가 잘 안 붙는 경우는 나중에 더 고생하시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경우는 인공관절이 환자를 위해서 더 결과가 좋습니다. 좋습니다. 인공관절 수술 치료를 받은 환자분의 치료 사례까지 만나봤습니다. 이승원 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저희가 다양한 어깨 질환 치료법들 이모저모 좀 살펴봤고요. 이런 치료를 고려 중이거나 앞두고 있는 환자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주의사항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정확한 진단을 해야 치료가 좋아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게 정말로 회전근의 문제인지 아니면은 가끔씩 아까 제가 말씀 못 드렸지만 어깨 아프신 분 중에서 목에서 신경이 눌려서 어깨 아프다고 느끼신 분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경우는 어깨를 치료해야 되는 게 아니라 목에 대한 치료가 우선입니다. 네. 그래서 우선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는 정확한 어깨 전문의한테 가서 정확한 진찰과 또 필요한 검사를 통해서 정확한 진단이 이루어져야 그 후에 치료와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좋습니다. 자, 오늘 다양한 어깨 질환 치료법 살펴봤습니다. 모든 치료법에는 부작용이 따를 수 있고 개인마다 치료 효과가 다르다는 점, 또 전문의와의 상담을 통해서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이 가장 좋은 선택이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지금까지 이승원 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원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매거진 위드 굿닥터 함께 하셨는데요. 실시간 시청자 상담은 생방송 도중에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본방송 놓쳐서 아쉬운 분들은 유튜브에서 다시 보기 가능하니까요. 유튜브에서 건강엔 한경 검색하시고 많이 찾아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